안녕하세요. 요즘과 같이 이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성이 너무나 짙은 시점에서는 이 앞으로의 이 부동산 시장 향방을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보면 이 부동산은 가격 상승 요인을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갖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한번 올랐다 또 빠지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면은 그 오른 가격에서 조금 빠졌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항상 우상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에 집을 매입하려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현재 나오시는 분들의 이 걱정이 그거죠. 이 시점에서 본인이 집을 샀을 때, 집값이 내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상적으로 본인에 맞는 매물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자칫 잘못하다 보면 엉뚱한 곳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은 항상 보면 매입 시점도 중요하지만 매도 시점, 이 시점을 잘 맞추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제가 이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늘 얘기는 합니다.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 대출을 받았을 때에 그 대출 금액을 충분히 상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도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러한 시점이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일선 아파트 시장도 보면 지금은 이제 이 가수요자들, 즉 갭투자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 작은 평수 소형으로다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산 1기 신도시에도 투자 금액이 보통 5천에서 1억 이내면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최하 1억 정도 가져야만이 어떻게 비벼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32평 같은 경우도 기존에 전세 들어있는 금액들은 상당히 높게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할 수 있는 매물들도 현재 보면 한 2억에서 2억 5천, 거기에다가 또 수리가 안 된 매물들은 수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추가 비용도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 일산의 이 개발 사업을 보면은 상당히 큰 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4, 5년 안에 일산은 아마도 큰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 21년도의 이 아파트 가격과 24, 5년도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은 분들은 그때쯤 가면은 많은 후회를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앞으로 이 부동산 세금의 문제가 아주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 하반기에 이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재산세가 이제 부과가 될 텐데, 다주택자들은 아마 이런 부분을 아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세금이 이렇게 무겁게 간다라 그러면, 이 부동산을, 이 아파트 다주택자들은 아마 그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다주택자들도 좀 본인이 들고 갈 수 있는 그만큼만 잘 정리를 해서 유지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조정기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일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조정기간이 있지만 이 대형 개발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이 가격보다 하향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또 이 철도 4차 국도 철도 구축망이 지금 발표가 났죠. 이러한 것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확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 이제 엊그저께 또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까지의 이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을 보면 일개 신도시에서도 현재 일산은 제일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게 되면 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후곡마을 16단지죠. 여기를 이제 가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흘러왔네요. 그리고 이 일산역까지 들어오는 대곡 소사선이 이제 일산역까지 들어오죠. 이 철도는 23년도 전반기에 아마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저께 이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그 시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도 좀 이 설계 변경으로 인한 그런 공사 지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일산역 주변도, 이 서해선이 들어오게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인천 2호선이 한강을 건너서 테크노밸리역을 거쳐서 킨텍스역, 또 주염역, 일산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산역 같은 경우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갖추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주변 아파트에 이 영향이 크게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주택자들이나 무주택자들이나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본인에 맞는 그러한 길을 찾아갈 것인지, 이 부분은 늘상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방향을 잘 잡아야만이 큰 손실이 없이 또 미래에 가치 상승할 수 있는 것을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동산은 제가 오랜 세월 이 부동산 업계에 있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가격 변동도 일어나고 또 집 주인에 따라서 매물 가격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급매물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이러한 환경에서는 급매물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에서, 본인이 찾는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매물 가격이 좋고, 또 어느 동에 어느 층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아주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같은 단지에서도 상위층과 하위층의 이 가격이 10%에서 1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거의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잘 염두에 두시면서
그 어느 아파트 단지 하나를 선정했을 때 그 아파트에서 이러한 매물 가격에 그 어떤 동이고 층수는 어떤가 이러한 부분을 잘 그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그러면 아마 좋은 매물을 매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두서없이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그러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좋은 이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이 맞는 그 부동산을 선택을 한다라고 그러면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